자, 이번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까요? 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직 이준석 대표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주도권 다툼이 이미 시작된 이런 모습입니다. 선거 이기자마자 지금 뭐 혁신위를 띄울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배치하면서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나중에 입장을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 비판적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정치한다. 정진석 의원은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뜬금없다. 왜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또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 해. 왜냐하면 정미경 최고는 원래 수원 지역구거든요. 분당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그쪽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배치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이제 계속 지금 그 쓴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워낙 그 분당을이 지역구로 그 전에 공천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을 원래 지역구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거기 출마도 하셨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정미경 최고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진석 그 의원과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6월 24일 날 있을 윤리위원회 결과와 결부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윤리위원회 일단 그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과연 안건을 올렸을까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의문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고 거기서 뭐 징계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리 가벼운 만약에 경징계라도 징계를 받게 되면 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럼 윤리위원회 결론 이걸 먼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진석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결국 당대표를 윤핵관에 가까운 분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 발언으로 들려져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 같은 공개 비판이 권력 다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을 발족하려면은 혁신의 구성부터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이템,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발족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일단 뭐 말을 아끼기는 했는데 비판은 담겨있는 이런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기차는 간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반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곧 돌아올 텐데 돌아오고 나면 당이 한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윤핵관들 당연히 이제 당권, 그러니까 지금 뭐 원내대표는 차지했습니다만 당대표 자리도 본인들이 장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음번 총선 때 어찌됐건 뭐 친윤계를 많이 배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또 좀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본인도 대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기 대권에 본인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사람들 여기저기 심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본인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이번에 좀 그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그런 그 상황이죠. 윤핵관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카드에. 그러니까 왜 선거에 이긴 정당이 갑자기 혁신위원회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공방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태고 뭐 지금 당연히 징계위 그 안건도 좀 이제 중요한 그 사안으로 아마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 1호 위원으로 내정된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영선의 30대 당대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지지율이 좀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선거를 무엇보다 2번이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나름 뭐 세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들어보셨지만 젊은 그 관계자분들 중심으로 옹호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또 새로 영입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을 많이 이렇게 당에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뭐 본인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 입장에서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원하는 윤핵관이 앉았지만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당을 정말 윤석열화하는 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죠. 다음 이제 그 보궐선거 또 하나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그것도 이겨야 돼요.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의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선긋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대표로서의 지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화된 정당이 된다. 그 대표가 윤핵관이나 아니면 윤핵관과 가까운 분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정이라고 해야겠죠. 네. 당정 간의 협치랄까 아니면 결합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 대표보다는 다른 분이 그 대표 자리를 앉는 것으로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흔들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한 그렇게 상황 얘기하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이 띄운 것도 우크라이나 간 것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본인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윤핵관과 대응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예.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본인 혼자서 뛰어도 얼마든지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든 아니면 여론을 몰이를 해서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전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도 일전을 불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은 새 대표는 자녀 임기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뭐 교체가 된다고 해도 이게 올해 안에 대표가 바뀌면 총선 공천권을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을 좀 이제 놓고 그 시점에 가서 뭐 이제 그만두도록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 다 시나리오죠 일단. 시나리오다. 그런 거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 혁신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예.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방패인 거죠.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막을 수 있나요? 또는 뭐 윤핵관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다라고 한다면 개파 정치한다라고 또 역으로 공격당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예. 일정 부분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장악력을 좀 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저는 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랑 갈등도 있었지만 화해하면서 포옹도 하고 네. 극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핵관들도 과도하게 이렇게 당을 단숨에 장악하겠다 이 생각을 네. 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명분을 이제 얻어가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기 계파가 지금 뭐 확고히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지향점은 보면 결국은 또 자기 계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공이 자기 계파가 많았기 때문에 성공했나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과 본인하고의 관계의 부분을 자꾸 이렇게 계파적으로 엮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예. 오히려 당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일정한 긴장 관계, 협조 관계가 동시에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한 상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해볼까요? 5년 만에 다시 여의도에 입성했고 오늘 국회에 또 등원을 했는데 이제 삼선 의원이긴 한데 보수 여당 의원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등원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당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자기 힘으로는 어려워요.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은 합당은 하긴 했지만 세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에서 과연 당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그 인수위 쪽에 들렸다 온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윤심을 등에 업겠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지분이 있다. 이 정부에 지분이 있고 본인이 네. 인수위에서 열심히 활동했지 않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본인을 밀어줄 거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당권 도전에 한들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을 때만 당권 도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친밀감 그리고 윤핵관들과의 어떤 스킨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오게 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본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당권을 잡고 공천권 행사해서 다음 대권을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어찌 보면 지난번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거기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안철수 지금 의원의 앞으로의 미래는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번에도 윤심이 어디 있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시위가 연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 반발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법대로 하겠다. 일정 수준의 집회 시위는 감내해야 한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시위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꼭 검사로서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하는 집회는 저는 정상적인 집회라고 보이지 않아요.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를 표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을 텐데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조금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그냥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분들이 시위 그만두실 분들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네.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조금 자제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는데 뭐 기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뭐 지금 오늘 하신 이 얘기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언급은 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뭐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